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케인의 명명법을 할 때 치환기가 붙지 않은 알케인하고 치환기가 붙긴 붙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치환기 또는 그 작용기이지만 치환기로 치부되는 접두사만 사용하는 그 작용기들하고 우리가 그 알케인을 주사술로 했을 때 명명법을 알아봤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접두사에다가 전미사인 진짜 작용기까지 붙어 있는 주사술의 알케인의 명명법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로 오는 작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아민까지가 전미사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밑에 알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킨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카인, 알케인, 이서, 헬라이드 얘네들은 전부 다 접두사로만 사용이 됐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치환기로 사용이 됐고, 즉 접두사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여기 아민 이상의 것들은 전부 다 전미사로 사용이 됩니다. 전미사로. 그리고 전미사로 사용될 때 이때도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작용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카르복실릭 엑시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나이트릴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결합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카르복실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OH가 됐는데 이 OH부터 O까지 하면은 결합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터도 똑같아요. 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카르복실 엑시드에서 파생돼 나온 것인데 여기에 OR입니다. 그래서 O가 이렇게 해서 3개의 결합이 있는 거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카르복실 엑시드하고 거의 유사한데 끝에 OH가 아니고 NH2죠. 여기 NH2하고 O하고 했을 때 여기 결합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CN, 여기가 전부 다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선순위 1, 2, 3, 4입니다. 일단 그거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카르복실 엑시드 비슷하긴 한데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H죠. 그래서 2개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전부 3개의 결합을 하고 있고요. 키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ORR 이렇게 해서 2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카본이라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이 있고 여기 OH 하나의 결합이고, 아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NH2, 그 다음에 NHR, 그 다음에 NR, NRR 이렇게 돼서 하나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부터 1, 2, 3, 4 프라이티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전부 다 2개의 결합, 그 다음에 7번, 8번은 하나의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전미사로 왔을 때는 어떻게 붙느냐? 끝에가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알케인이잖아요. 알케인 모체명에서 ANE가 여기서 AN에서 E가 생략이 돼 나가고 여기 대신에 OIC 뭐뭐 오익 엑시드다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전미사가. 그 다음에 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E가 떨어져 나가고 뭐뭐 O8, 그 다음에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헵테인이다. 헵테인 했을 때 헵테인에 아마이드가 붙어 있다 그러면 헵테인 아마이드라고 이렇게 붙여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건 나이트릴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헵테인에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만약에 알데하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헵타날이 됩니다. 헵테인에다가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헵테인하고 여기에 N 다음에 L이 와가지고 헵테날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키톤 같은 경우에는 그 ONE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알코올은 끝에 우리가 E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거기 끝에다가 OL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헵틴 아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작용기들이 같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우선순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붙어 있고 여기에 아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녀석의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아민은 거의 끝에죠. 그죠? 끝에 작용기로 작용하는 끝에 녀석이 되는 거고, 카르복실 엑시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전미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또 카르복실 엑시드는
그 탄소의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얘는 헥세인이 그 모체명이 되는데 헥세인이 모체명이 되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엑시드에서 OIC 엑시드가 들어오는 거고 이때 아미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아미노로 명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가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어요? 네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네 번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부르느냐? 4 아미노가 붙어 있는 뭐다? 헥센하고 오익 엑스드니까 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4 네 번째 탄소에 아미노가 붙어 있는 헥세노익 엑시드가 된다. 이렇게 명명한다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주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몇 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작용기까지 다 들어간 거는 접두사 플러스 모체명 플러스 전미사. 그래 맨 처음에는 뭐부터 정해야 되겠어요? 가장 긴 사슬 여전히 얘를 1번으로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전미사로 올 작용기들이 어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지 그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접두사로 뭐가 오는 건지 잡아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라기보다는 예시를 좀 많이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기가 붙어 있을 때의 그 알케인의 명명법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로 작용기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카르복실릭 엑시드,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르복실릭 엑시드의 모체입니다. 자, 얘가 작용기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작용기로 왔을 때도 역시 맨 먼저 찾아야 될 거는 그 작용기가 붙어 있는 모체 사슬이 어떤 거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맨 첫 번째 화합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작용기가 여기 붙어 있죠. 이때 붙어 있는 작용기에서 모체 번호는 어떻게 매느냐. 이 작용기로부터 가장 긴 사슬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하나밖에 안 붙었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카르복실릭 엑시드는 COOH이기 때문에 여기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복실릭 엑시드의 탄소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이거는 모체는 헥세인인데 헥세인에서 우리가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서픽스 전미사가 어떻게 되냐면 OIC 엑시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플러스 OIC 엑시드로 바뀌게 되면 이때 알케인에서 E가 생략이 되어 떨어져 나가고 이 자리를 대신 얘가 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헥세노익 엑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화물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여기에 붙어 있고 모체 사슬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흔히 실수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작용기의 번호를 가장 적게 하고 여기서부터 1번, 2번 매기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카르복실릭 엑시드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번호를 어디서부터 매기느냐? 얘가 들어가 있는 탄소부터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장 길게 매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아니죠. 이렇게 나가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옆으로 나가는 거죠. 왼쪽으로 3번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왼쪽으로 나가서 이쪽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헥세노익 엑시드가 되는 거죠. 헥세노익 엑시드인데 끝에는 이제 헥세노익 엑시드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헥세노익 엑시드에 2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느냐? 에틸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탄소에 에틸기가 붙어 있는. 자, 이때 에틸하고 헥세노익 사이에는 그 거리가 없습니다. 띄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2번 탄소에 에틸이 붙어 있는 헥세노익 엑시드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붙어 있는 모체 사슬이 헥세인이에요. 그죠? 헥세노익 엑시드에 2번 탄소에 얘가 에틸이 붙어 있다. 그래서 2번 탄소에 에틸이 붙어 있는 헥세노익 엑시드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화합물 한번 보실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환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맨 꼴찌인 치환기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번호를 여기 카르복실릭 엑시드에서부터 매겨 나가면 됩니다. 치환기 번호가 뭐 적게 할 수도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역시 헥세노익 엑시드가 모체명 플러스 전미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헥세노익하고 띄우고 엑시드입니다. 제가 표현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헥세노익 엑시드의 몇 번 탄소? 네 번째 탄소에 뭐가 붙었어요? 클로린이 붙었는데, 클로린이 치환기명은 클로로죠. 그러니까 네 번째 탄소에 클로로가 붙은, 대문자 클로로가 붙은, 띄우지 않고 헥세노익까지 쓰고 띄우고 엑시드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컴파운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작용기가 두 개 붙어 있네요. 그죠? 자, NH2는 아민입니다. 아민은 원래 뭐뭐뭐 아민하고 전미사로 올 수 있는 건데, 이때 지금 작용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카르복실릭 X보다. 그러면 아민이 밀리게 되면 뭐로 붙습니까? 치환기명으로 아미노로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역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했을 때 역시 헥세노익 엑시드가 모체가 되고요. 헥세노익 엑시드가 모체명 플러스 전미사로 되고요. 그 다음 앞에 헥세노익 엑시드 몇 번에 네 번째 탄소에 뭐가 붙었다고? 아미노가 붙었다고. 네 번째 탄소에 아미노가 붙었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네 번째 탄소에 아미노가 붙은, 이건 띄움이 없이 for 아미노 헥세노익 하고 띄우고 엑시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톤 그룹이 작용기로 왔을 때 알케인의 명명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ROR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작용기로 알케인의 치환기로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명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키톤이 붙으면 알케인의 그 ANE 대신에 그 ANE에서 E를 떼고 ONE를 붙이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키톤은 아까 카르복실릭 엑시드하고 다르게 카르복실릭 엑시드는 우리가 모체에 번호를 붙일 때 카르복실릭 엑시드에 붙어있는 카보닐 그룹의 탄소에서 번호를 매겨 나갔죠. 키톤은 다릅니다. 키톤은 그보다 프라이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키톤이 붙어있는 가장 긴 사슬에서 번호를 매기는데, 당연히 키톤의 그 치환기 번호가 가장 적게끔 매기려면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화합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키톤 그룹이죠. 그죠? 키톤 그룹이 지금 모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톤 그룹의 번호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주사슬의 번호를 매기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기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매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체의 이름은 헵테인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헵테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키톤이 붙어 있으니까 원이 붙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이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습니까? 세 번째 탄소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탄소에 붙어 있고 헵텐에서 ANE에서 E를 떼주고 여기에 대신 3, 1을 붙여주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름은 헵탄 하고 3, ONE 헵탄 3, 1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 볼게요. 두 번째 화합물에는 보니까 키톤에다 옆에 보니까 여기 알코올 그룹이 있네요. 알코올 그룹은 우리가 작용기에서 키톤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하나만 붙었으면 OL을 붙여주지만 알코올이 자기보다 작용기 우선순위 높은 녀석이랑 같이 혼용이 되면 하이드록시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모체 사슬의 번호를 붙일 때는 프라이트가 높은, 즉 우선순위가 작용기가 높은 거가 가장 작은 번호가 되게 붙여주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번호를 매겨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번호를 매겨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기, 접두사의 이름을 먼저 쓰자면 여기 5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이드록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체는 우리가 위에서 벌써 봤습니다. 그죠? 헵텐 3, 1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헵탄 3,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걸 써주고 구조를 그리려면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첫 번째 스펠은 대문자라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화합물 보시겠습니다. 역시 그 키톤이 왔고 옆에 보니까
아민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민하고 키톤 중에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가 높죠? 키톤이 높죠. 아민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작용기 중에서 작용기 명칭을 붙인 전미사를 붙이는 마지막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민은 이때 아민은 아미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기면 3, 4, 5, 6, 7 이렇게 매기면 6번에 아미노가 붙어 있는 겁니다. 6번에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체 이름은 헵텐 3, 1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번에 아미노가 붙어 있는 헵텐 너 하고 3,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함물을 보시자면 이번에는 키톤보다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즉 우선순위가 높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매기느냐? 번호를 카르복실릭 애시드부터 매깁니다. 자, 그리고 전미사가 뭐로 끝나겠어요? 뭐뭐 오익 엑시드로 끝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가장 길게 매겨야 되니까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5번에 키톤이 붙어 있으면 키톤이 프라이오리티가 낮았을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 뭐뭐 옥소로 접두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5번에 옥소기가 붙어 있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카르복실릭 엑시드 입장에선 2번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메틸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치환기가 두 개가 앞에 접두사로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M하고 O 중에 알파벳 순서가 어떤 게 더 빠릅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해서 M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게 메틸이 먼저 나오고요. 자, 이 모체는 어떻게 됩니까? 헵테노익 엑시드가 됩니다. 그죠? 모체는 헵테노익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칩니다. 헵테노익 엑시드하고 2메틸하고 5옥스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맨 먼저 나오는 거는 치환기에서 알파벳 순으로 먼저 하니까 2메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탄소에 옥소기가 붙어 있는 헵타노익 엑시드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제가 이런 명명을 주고 구조를 그려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어떤 녀석이 더 높으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아마이드 그룹이 작용기로 왔을 때 우리가 알케인의 명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마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르복실릭 엑시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OH 대신에 NH2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알케인하고 오면 알케인하고 아마이드가 붙게 되면 아마이드의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 알케인에서 E를 떼주고 그 다음에 알케인 E를 떼주고 아마이드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이드가 붙어 있는 알케인 사슬을 번호를 매길 때는 아마이드에 있는 카보닐 그룹이 1번이 됩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이게 헥세인이 되는데 모체는 헥세인에다가 아마이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마이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헥세인에서 2를 빼고 아마이드를 붙이면 헥센 아마이드 이렇게 우리가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헥센 아마이드를 그려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다른 작용기들하고 같이 이제 아마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OH 그다음에 NH2가 붙어 있어요. OH는 알코올이죠. 프라이오리티가 항상 한창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드록시기로 명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민기 같은 경우는 아미노로 명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몇 번째 탄소에 아미노와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탄소에 아미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체는 헥센 아마이드입니다.
이걸 다 세 개를 합치면 돼요. 그러면 5하이드록시하고 4아미노하고 헥센아마이드를 합치게 되면 그 치환기가 먼저 접두서로 나와야 되는데 얘를 먼저 쓸 것이냐 얘를 먼저 쓸 것이냐는 알파벳 순으로 먼저 빠른 A를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4번에 아미노가 붙어 있고 치환기와 치환기 사이는 대시로 적어주면 됩니다. 5번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헥센 아마이드다. 자, 펜이 안 좋아서 좀 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요거를 적어주고 제가 구조를 그리려면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한물 볼게요. 보시면 카르복실릭 엑스트하고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우선순위는 없죠? 카르복실릭 엑스트가 높죠. 그러면 이거는 뭐뭐 오익 엑스트로 끝나고 아마이드는 이제 여기 보면 그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아마이드를 뭐뭐 아미도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 카르복실릭 엑스트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번호를 어떻게 매겨요? 카르복실릭 엑스트에 있는 카보닐 그룹 탄소에서 1번으로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 키톤 그룹하고 비슷하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5번에 옥소가 붙어 있다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다? 아민이죠. 이거 NH2. 5번에 아미노가 붙어 있다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탄소 5개짜리 카르복실릭 엑스트니까 어떻게 돼요? 펜테노익 엑스트죠. 모체는 펜테노익 엑스드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합치면 되는데 요 둘 중에서 어떤 녀석이 빨리 올까요? 그렇죠. 알파벳 순서가 빠른 아미노가 먼저 오겠죠. 그러면 5번 탄소에 아미노 그룹이 붙어 있고 5번 탄소에 역시 옥소가 붙어 있는 뭐다?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자, 치환기하고 주 알켄 화합물 사이에는 그 하이픈 쓰지 않아요. 옥소가 붙어 있는 펜테노익 엑시드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뭐 답을 갖고 있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작용기가 붙어 있을 때 제가 하나하나씩 먼저 알려드리고 치환기가 붙어 있는 알케닌 명명법을 뒤에 또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코올이 그 작용기로 되어 있을 때 알코올은 이렇게 되어 있죠. ROH, OH 그룹이 붙어 있으면 모사슬에 OH가 붙어 있으면 얘가 알코올로 우리가 전미사를 통칭하고요. 이 알코올이랑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붙어 있으면 이 알코올은 하이드록시로 명칭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함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알코올이 붙어 있는 것도 역시 치환기이자 적용기니까 얘가 최소 번호가 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번호를 매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그러면 얘는 헥세인에다가 뭐뭐 알코올이 붙어 있는 OL이 붙으면 되는데 헥센에서 ANE에서 E가 떨어져 나오고 헥세놀이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1번에 알코올이 붙어 있으니까 헥센 1올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되기는 됩니다만은 1번에 뭐 작용기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런 생략을 하기 때문에 헥센놀로 명칭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코올 그룹이 여기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이 알코올 그룹의 치환기 번호가 최소가 되려고 하려면 왼쪽에서부터 매기느냐 오른쪽부터 매기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기면 알코올의 번호가 최소가 되겠죠. 1, 2, 3, 4, 5, 6, 7. 이거는 헥센은 헵테인이 되는 거죠. 모체는 헵테인에다가 플러스 OL이 붙습니다. 여기서 E가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헵테놀인데 여기는 보면 몇 번째에 그 알코올 그룹이 붙어 있나요? 세 번째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째에 알코올 그룹이 붙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헵텐하고 E를 쓰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E는 떨어져 나가고요. 세 번째 탄소에 OL 그룹이 붙어 있다. 알코올 그룹이 붙어 있다. 이렇게 헵텐 3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명칭은 이건 쓰지는 마세요.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3헵텐 놀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건 구명칭이고요. 여러분들 새로 바뀐 명칭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위에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면 알코올 그룹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첫 번째 나온 알코올 그룹의 치환기 번호가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1번으로 잡으면 유리하겠죠? 3, 4, 5, 6, 7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결국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체는 헵테인입니다. 헵테인인데 알코올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2번에 붙어 있고요. 2올이고 그 다음에 5올이고 5번 탄수에 OL이 붙어 있고 2번 탄수에 OL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헵텐하고 2올하고 그 다음에 5올을 다 합쳐주면 됩니다. 자, 알코올이 2개 붙으면 다이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 3개 붙으면 트라이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헵텐하고 그 다음에 2하고 5하고 그 다음에 대시를 적어주고 다이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헵텐 2, 5 다이올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명칭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2, 5 되었고 헵텐올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알케인하고 알코올 사이에 번호를 적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합물 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서 그룹은 여기 보시면 이서 그룹은 맨 마지막이죠. 얘는 치환기로 작용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알킨부터 여기서는 치환기로 작용되는 거예요. 치환기명으로 접두사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메톡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헵테놀이 되는 거죠. 자, 헵테인이고 알코올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알코올이 세 번째 알코올이 붙어 있고요. 세 번째 탄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탄소에 메톡시가 붙어 있습니다. 메톡시가.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전미사로 오면 됩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계인 알코올이 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치환기 접두사인 6번 탄소에 메톡시가 붙은 헵텐하고 3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명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작용자 여러 개 왔어도 우선순위를 참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몇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알케인의 명명법, 그러니까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주변에 사슬이 붙어 있을 때 알케인 명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치환기가 붙어 있는 알케인 명명법 봤고요. 그 다음에 치환기와 작용기가 같이 붙어 있는 알케인 명명법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명법을 뭐 크게 떠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책에 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그 앞에 공부한 거를 염두해 가지고 그 배경 삼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테믹 체계, 그러니까 알팩 체계에 따른 알케인 명문법입니다. 총 4단계로 분류되어 있고요. 뭐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는 우리가 알케인이 있으면 모체 탄소 사슬, 즉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서 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컴파운드가 있으면 이러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긴 사슬은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옥테인이라는 녀석을 모체 사슬로 적어 넣고 거기에 치환기가 이제 뭐 여기에 보면 치환기 번호가 적게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제 붙이는 그런 뒤에 이제 하도록 하고 대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오른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왼쪽 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근데 오른쪽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8개가 그 주사슬이 돼야 된다. 가장 긴 사슬을 먼저 찾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사슬이 직선인지 꺾여져 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학생들은 꺾여져 있으면은 걔가 주사슬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무조건 가장 긴 사슬이 주사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사슬을 나는 찾았다 싶었는데 주사슬을 찾다 보니까 사슬 2개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주사슬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치환기가 더 많이 달려있는 쪽이 주사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 왼쪽 화합물이 있고 오른쪽 화합물이 있는데 왼쪽 화합물에서 여기를 주사슬로 찾았을 경우에는 치환기가
하나,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도 똑같이 7개의 주사슬이 되는데 여기로 잡았더니 치환기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주사슬로 되고 얘가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 화합물은 어떻게 명칭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헵테인이죠. 7개니까 헵테인이라고 하는 모체명이 있고, 그 다음에 헵테인에서 여기서 치환기 번호가 적게 나가야 되니까 2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3번에 에틸이 붙어 있는 헵테인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에서 3번에 얘가 붙어 있는, 그죠? 체계명으로 하면은 1 메틸 에틸이 3번에 붙어 있는 그런 그 헵테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치환기가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슬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를 찾았을 때 그 주사슬도 찾고 치환기를 이제 찾았는데 주사슬의 번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번호를 매길 때는 첫 번째 치환기가 더 작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화합물, 오른쪽 화합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왼쪽부터 보시자면은 왼쪽 화합물의 치환기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환기가. 자,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서 나가기 시작했고, 오른쪽 화합물 같은 경우는 오른쪽부터 번호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왼쪽 같은 경우는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낮은 녀석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자, 치환기도 똑같이 3개고, 그 다음에 모체 사슬도 그 사슬 번호가 같았을 때는 어떻게 번호를 매겨야 되느냐?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작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치환기가 번호가 작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화합물 보다 보면은 양쪽 끝에서부터 똑같은 거리에 첫 번째 화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첫 번째 화물을 결정하느냐? 자, 이때는 두 번째 치환기가 더 작은 번호가 되는 방향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첫 번째 화물, 자, 볼게요. 왼쪽 화물, 오른쪽 화물 똑같은 화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물도 보면 왼쪽부터 번호를 나타내면 첫 번째 치환기가 있어요. 오른쪽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치환기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얘가 맞느냐, 얘가 맞느냐. 자, 그런데 왼쪽 걸 보시면은 첫 번째 치환기에서 두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2번, 3번으로 돼요. 그런데 오른쪽 걸 보면 첫 번째 치환기는 2번, 두 번째 치환기는 4번이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치환기가 번호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적게 차이 나죠. 근데 오른쪽은 2번, 4번을 해서 번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환기가 더 작은 번호가 되는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나간다. 그래서 이 왼쪽의 방식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슬에서 번호를 매겨 나가다 보면 양쪽 끝에서 같은 숫자가 첫 번째 치환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겨 나가도 첫 번째 치환기가 세 번째 오고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매겨 나가도 첫 번째 치환기가 세 번째 옵니다. 둘 다 세 번째 오는데, 첫 번째 왼쪽에 보면은 치환기가 에틸로 해서 알파벳이 2로 끝나고 2로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부터 보면 M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M보다 알파벳 순서가 빠르죠. 그러면 첫 번째 치환기를 2로 시작하는 에틸로 잡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그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치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물이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OH가 붙어 있고 여기에 CL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번호를 매겨줘야 될까요? 이건 치환기이자 작용기입니다. 작용기면 작용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쪽이 번호가 적게 나오게끔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요거하고 일반 치환기하고 작용기하고는 여러분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치환기, 작용기를 다 설명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환기하고 모체가 붙어지면 치환기가 이제 접두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치환기에 접두사를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치환기에도 이제 번호를 같이 붙여줘야 돼요. 이름하고 번호를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이때 방식은 각 치환기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여져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치환기가 붙어 있는 모체 사슬의 번호, 모체 탄소의 번호 이걸 말하는 거고요. 가장 긴
사슬에 두 개 이상의 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메틸, 메틸. 이럴 때는 몇 개인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접두사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접두사는 두 개면 다이, 세 개면 트리, 네 개면 테트라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화물 예를 보면은 이렇게 옥테인이라고 하는 모체에 여기서부터 번호를 붙이는 게 맞죠. 왼쪽에서 치환기 번호가 제일 작게 하려면 1번, 2번. 2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6번에 메틸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5번에 에틸이 붙어 있어요. 근데 2번하고 5번은 같은 치환기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치환기가 몇 개 붙어 있다? 2번, 그 다음에 5번에 다이메틸이라고 하는 요렇게 명칭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단계는 보시면 이제 다 종합해서 써야 되죠. 자, 밑에 여기 뭐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종합해서 보자면 이런 화합물이 있다면 여기서 가장 긴 사슬은 빨간 부분이 되니까 빨간 부분에서 옥테인이 해당이 됩니다. 모체명은 옥테인이 되고, 자, 옥테인의 그 탄소에 어디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 자, 여기 치환기 번호가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2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메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2번, 6번 다이메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에틸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종합해서 요 세 가지를, 요거 하나, 둘,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는 치환기 이름과 번호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 에틸, 2번, 6번에 다이메틸인데 학생들이 E하고 D 중에 D가 먼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 트리, 테트라 이런 것들은 알파벳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어떤 건 들어가냐면 아이소는 들어가요. 아이소는 들어가고 네오 이런 것들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앞에 어떤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됩니다. 세크, 그다음 털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되고요. 아이소하고 네오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다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우선순위는 에틸이 먼저예요. 그래서 5 에틸, 2, 6 다이메틸이 붙어 있는 뭐다? 옥테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 자, 앞에서 했던 것들, 제가 시환기 작용했던 걸 다 하면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강의 시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미리 지금 다 하시고 강의 시간에 문제를 저랑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책의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알케인이라고 알카나일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주사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탄소수가 많은 사슬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우선이 되는 거고요. 알케인이냐 뭐 알카인이냐 알킨이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탄소수가 많은 사슬이 첫 번째 우선이 되고, 만약에 탄소수가 같다 이럴 때가 이제 좀 헷갈리죠. 그때는 알케인보다는 2중 3중 결합이 있는 알킨이나 알카인이 사슬이 우선이다. 요게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화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단일 결합으로 될 때는 보면 치환기 번호가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장 긴 게 여기잖아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것들부터 보니까 얘도 좀 긴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뭐 8개밖에 안 되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나가도 5, 6, 7, 8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이 더 짧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결합 여기가 주사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단일결합이 주사슬이 되니까 여기가 모체가 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노네인이 모체명이 되는 겁니다. 노네인이 모체명이 되는 거고, 자, 5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나요? 5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프로피닐이 붙어 있죠. 프로피닐이긴 프로피닐인데 5번 탄소에 2번에 보니까 2번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프로피닐입니다. 피닐. 프로필이 아니고 프로피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탄소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메틸이 붙어 있죠. 메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합치면은 이제 요 화합물의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뭐 노네인으로 끝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가 먼저 나옵니까?
P하고 M 중에서 어떤 녀석이 알파벳이 빨라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죠. 그러면 M이 먼저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5번에 뭐가 붙어 있다? 5번에 프로페닐인데 2번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프로피닐 붙어 있다. 프로피닐이 붙어 있다. 요 노네인이다. 요게 요 화물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화물 보시겠습니다. 옆에 화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가장 길어 보이는 게 5번, 6번, 7번, 8번, 9번 노네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걸로 한번 이중결합을 표시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똑같이 9개죠. 9개인데 그럴 때 탄소수가 같을 때는 2중이나 3중 결합이 있는 사슬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로 있는 사슬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번호가 여기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번호는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4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메틸, 에틸, 프로필이 붙어 있는 거죠. 프로필이 4번에 이제 프로필이 붙어 있는 거고요. 5번에 메틸이 붙어 있는 겁니다. 메틸이 붙어 있는 뭐예요? 이거는 모체는 노네인이 아니고 노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하고 M 중에서 M이 빠르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은 어떻게 명명이 되겠어요? 5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프로필이 붙어 있는 노닌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책 읽고도 좀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뒤에 좀 내는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 문제를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알케인의 명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지금 뭐 당장 풀어보자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건 풀어볼 텐데 미리 이제 제가 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이제 호명을 할 거예요. 그 호명이 된 학생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퀴즈라든지 중간고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화합물에 대한 명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삼아서 이것들을 풀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일본 화합물 같은 경우 뭐 다른 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기의 우선순위만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디서부터 탄소 번호가 시작하는지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일본 화합물 같으면 여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화합물 그런 작용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명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체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치환기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또 몇 번 탄소에 치환기가 붙어 있는지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도표에는 없는 물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카르복실릭 X트에서 H 하나 떨어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뭐뭐 O8로 끝나요. 이름은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뭐뭐 O8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세틱 X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H가 떨어져 나가면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H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아세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끝에 8로 끝난다라는 거 그거만 알면은 여러분들 3, 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이 오기 전까지 제가 단톡방에서 호명을 할 테니까 그 학생들은 미리미리 이걸 풀어보시고 호명이 안 됐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이걸 다 집에서 충분히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연습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배웠던 것만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려져 있는 화합물을 갖다가 우리가 명명법을 했다면 이건 거꾸로 이제 명명을 주어주고 이 화합물을 그리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끝에가 뭘로 끝나냐를 보내는 겁니다. 끝에가 보면 모체 플러스 작용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끝에가. 자, 끝에를 보면 어떤 걸로 돼서 먼저 얘 모체하고 작용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접두사예요. 접두사는 치환기들이
작용기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치환기들이 여기에 어디에 뭐가 붙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가 치환기고 여기가 모체사슬 플러스 주작용기죠. 모체사슬 플러스 주작용기. 모체사슬 플러스 주작용기. 자, 주작용기가 여기 있고요. 모체사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아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릴 때는 과감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요. 자, 과감하게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호명했던 학생들은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